너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처럼 자기가 글로 그 곡으로 들어가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이분이 부르신 것들 좀 보면 이제 발성 자체가 이제 뮤지컬 발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통 트롯을 부르기에는 조금 이질감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형일강 때 노래 부르는 걸 봤더니 완전히 안정돼가지고 네. 그냥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찾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요.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 K팝 참참 게스트, 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웬수야 아파트를 부른 가수이자 그리고 활발하게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민진님 또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팝 참참에 이제 다수 출연하시면서 네. 사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편해진 거 보십시오 벌써. 네, K팝 참참에 출연하셔서 이제 트로트의 매력, 트로트의 창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트로트의 열기가 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미스터 트롯 3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또 하나의 화제작이죠. 바로 MBN에서 방영 중인 현역가왕 2에 대해서 네. 이제 김민진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현역가왕 2가 이제 지난 12회 기준으로 최고 시청률이 놀라운데요. 13.6%라고 합니다. 13.6. 지금 11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전 최근에 TV 시청률이라는 게 이렇게 13%, 14%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꿈 같아요. 네. 네. 엄청나죠. 그 사실 이제 한 1%에 시청률 1%면 한 20만 명, 30만 명이 보는 거니까 거의 네. 200~300만 명이 동시간대에 봤다는 거잖아요. 현역가왕 2가 현역가왕 이제 시즌 1의 후속작이고요. 그리고 현역가왕은 한일가왕전이라는 또 프로그램에 나갈 어떤 가수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네. 현역가왕 그리고 한일가왕전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 시즌 2가 제작이 되고 있는 거겠죠. 시즌 1은 이제 여성 그리고 시즌 2가 남성분인데, 처음에 한일가왕전 그리고 현역가왕 이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김민진 작곡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돌 그룹,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저희가 이제 위용을 떨치고 있는데, 이제 트로트도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구나,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트로트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권, 네.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서양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좀 아직도 있긴 있어서, 이 한일강전을 통해서 어쨌든 좀 더 지경이 좀 넓어지고 또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사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막 어떤 차별점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시청률이 증명을 하듯이 굉장히 높은 화제를 몰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현역가왕 2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 이제 보시면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는 누군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다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못하는 진짜, 분은 네, 다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문경 씨가 막 그렇게 고음을 막 올리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닌데도 네. 어떤 곡들을 불러도, 이거를 그렇게 높지 않은 곡들을 불러도 자기가 이거를 딱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감정 표현 그리고 네. 뭔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깊이에 대해서 뭔가 작곡가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음악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사실 그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막 너무 화려해요. 화려하고 뭐가 많아. 근데 사실 음악을 뭐 가수분들도 그렇고 곡을 만드는 작곡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작곡하고 가수지만 자꾸 덜어내게 되거든요. 빼고 더 심플하고 담백하게. 강문경 씨가 좀 그래요. 강문경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망모 같은 무대도 있을 것이고,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나아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깊게 전달을 하는 가수라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현역가왕 2 무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강문경 가수의 매력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김용빈 씨 얘기도 했지만 강문경 씨 무대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저는 막모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였어요, 저한테. 별거 아닌 것 네, 같으니까. 별거였어요. 또 나오실 때마다 명언을 하나씩 예. 남겨주십니다. 네. 네. 미니홈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음. 결국은 이제 전달을 얼마나 시청자들한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던지는 건데 너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처럼 자기가 글로 그 곡으로 들어가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그래서 인터뷰한 거 봤더니 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었다고. 음. 네.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사에도 나오는데 그때 자기도 비슷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네, 그걸 네, 네.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강문경 씨랑 어떻게 좀 잘 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누가 다리 좀 놔주시면 네, 강문경님이 이 방송 보고 또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예. 네, 어쨌든 저도 막모라는 무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김용빈 가수와도 사실 공통점이 있네요. 또 돌아가신 할머니라는 존재도 있고 어쨌든 담담하게 노래를 한다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볼 가수인 것 같습니다. 편협강 2 방송에서 사실 또 굉장히 주목받는 참가자가 바로 애녹님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대전역 브루스 네. 무대도 그렇고 인상적인 무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애녹 이분이 이제 뮤지컬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녹 이분이 부르신 것들 쭉 보면 이제 발성 자체가 이제 뮤지컬 발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통 트롯을 부르기에는 조금 이질감이 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곡하는 것들도 약간은 가요틱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낭만에 네. 대하여도 그렇고 네네. 아모르 파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녹 씨가 히트곡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처음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어떤 노래도 이제 그 민요와 이제 그 성악 발성을 하신 분들은 색깔이 너무 진해서 네.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 단점으로 보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없애려고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려면 곡이 좀 히트곡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목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이거 애녹 히트곡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는 사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다른 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는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시고 어쨌든 그런데 대중 가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덜어내면 미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트곡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중가요로서의 히트곡일까요? 네. 아니면은 트로트 시장에서의 히트곡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연 프로가 막 많긴 한데 네. 사람은 떠 있는데 곡은 히트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팬덤은 생겨 있는데 어떤 음원을 이렇게 딱 내면 음반을 내면 상위의 랭크가 되긴 하죠. 음원 사이트에 쫙 순위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팬분들이 쫙 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 외의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전 국민이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곡이 뜨는 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사실 전 연령,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곡은 정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또 음악을 듣는 방식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영웅이 발표한 이젠 나만 믿어요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애녹님은 그렇고 그러면 박서진님, 박서진님 무대에서 파워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이번 경연에서 사실 또 많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가버린 사랑도 했고요, 꽃순이라 하시나요도 했고요. 박서진님의 무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서진 씨랑 미스터 트롯 2 때 이제 같이 출연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옆에서 본 박서진 씨 모습이 되게 내성적이에요. 얌전해갖고 네.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미스터 트롯 2 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계시면서 생각이 왜냐면 그때 진짜 인기가 초절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잘해야 본전 아닐까. 만약에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떨어지면 이미지만 좀 깎아먹는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뭔가 있겠다.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하는 내용 들어보니 자기는 이제 장구로 너무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장구 없이도 가수로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너무 이거 이미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러 왔는데 네. 사실
엄청 떨었어요. 제가 봤는데 진짜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저도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 마이크가 뭐가 무겁겠어요. 근데 무겁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힘이 풀려가지고 이게 그냥 노래자랑의 어떤 그냥 초대 가수로 나가는 느낌하고 네. 경연 프로에서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한번 불러봐 이 느낌하고는 무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박서진 씨도 진짜 많이 긴장. 그 수많은 무대를 하신 가수분들조차 네. 떨리는 무대가 바로 그런 예. 경연 프로그램인 거군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제 이 현역강에 와서는 무대가 완전 달랐어요. 솔직히. 이번에 현역강 때 노래 부르는 걸 봤더니 완전히 안정돼가지고 네. 그냥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찾았더라고요. 전혀 네. 떠는 네.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진짜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특히 광대 같은 노래 선곡한 거 보면은 또 완전히 또 트로트라는 장르를 벗어나서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노래 부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것까지 하면서 노래 이거는 네. 예,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악기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 그럼요. 그 다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렵고 어렵죠. 그러니까 뭐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네. 리듬 파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하지만 박서진님은 또 그것마저도 장점으로 승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시니까 좀 감정이 또 새롭지 않으십니까? 아, 되게 더 업그레이드 됐다. 성숙해졌다. 아, 이제는 장구 없이도 그냥 노래로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받을 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찬 씨가 한 10여 년 전에 리틀 남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디테일을 좀 살려서 트레이닝 좀 해달라고 왔는데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무대면 뭐 어떻게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도 완벽했다. 잘했어요. 진짜 잘해.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